미국 남부의 도시 샌안토니오. 멕시코 국경지대와 인접해서 도시는 남미 특유의 낭만과 여유가 넘칩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덴만공원은 이 도시 시민들의 휴식처인데요. 그런데 저 멀리 익숙한 건물이 보입니다.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파란 눈의 미국인들이 동양의 기체조의 열심입니다. 모두 편안해 보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기체조 모임을 갖는다고 하네요. 바로 한국의 누정입니다. 우리 땅 어디서나 쉽게 만나는 누정이 이 도시 시민들에겐 난생 처음 보는 건축물입니다. It's beautiful. The painting and everything is just gorgeous. I was just captivated. I was like, wow. It brings out more people. And even people from apartments around here that never comes out to walk, you see them come out more now. 연못 옆에 살짝 올려놓은 우리의 누정이 미국인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역 말린 낯선 땅에서 누정은 주변 풍광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누정을 만납니다. 사철 푸르른 대나무가 아름다운 고장 담양. 시인은 모처럼 시간을 냈습니다. 서걱서걱 대숲소리와 은은한 대나무 향에 마음이 맑아집니다. 처음 그때처럼 오랜 풍상을 견딘 정자가 시인을 맞습니다. 10년이던가요? 나름대로는 내가 뭔 뜻을 품고 공부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 왔었어요. 앞길이 그때는 젊을 때라 막막하고 답답하고 할 때 꼭 그때 내 마음처럼 이 서세원이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거미줄은 추고 아마 유령의 집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막막했던 시절 자신의 처지와 닮았던 소세원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소세원은 그때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품을 내줍니다. 물줄기가 수만 번 돌에 부딪혀 지나갔을 시내에 바람도 잠시 쉬어갑니다. 계곡을 끼고 소세원 중턱에 살짝 얹힌 광풍가. 주인 양산보도 이곳에 앉아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씻었을 겁니다. 그때 서울에서 조광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광조 같은 큰 학자한테 큰 정치가한테 자기 자식을 배우게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어린 자식을 14살 됐을 때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양산보가 상당히 처음엔 글도 잘하고 해서 성균관에서 비공식적인 시험 고시 같은 것을 치를 때 아주 성적이 좋고 그래서 임금한테 상품도 받고 그래서 참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되면은 큰 뜻을 품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조광조 등이 이 사약을 받고 이를테면 그 동지들이 많이 유배를 가고 또 죽음을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이런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벼슬 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이렇게 낙향을 한 거죠. 스승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젊은 선비는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대신 나무와 돌, 물이 흐르는 자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종이와 붓 대신 꽃과 나무로 시를 썼습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내가 찾아가는 조형 방식을 선택해요. 누정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조언은 잘 인공이라고 그러죠. 그걸 사실 많이 안 써요. 근데 정자는 더 그게 심한 거죠. 정말로 경관이 주변이 너무 좋은 곳에 가서 건물 하나 안 치고 그냥 경관을 보는 것이
조경인 것이 된 거죠. 소세원 곳곳은 한편에 잘 짜여진 시처럼 의미가 가득합니다. 돌을 쌓아 만든 담에서조차 자연과 소통하려는 주인의 성품이 묻어나는데요. 소세원을 통해서 그 담을 보게 되면 왼쪽 부분은 소세원 내부, 오른쪽 부분은 소세원의 그 주변에 있는 마을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로 외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부를 통해서도 조금만 지나다 보면 소세원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오공문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담이라는 거는 사실상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부와 외부는 결국은 하나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 소세원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움직임에 의해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뇌외부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여러 장소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방이 탁 트인 광풍각은 소세원을 찾은 선비들이 가장 사랑하던 장소. 탁 트였다는 것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열려서 산과 강과 하늘과 통하고 바람과 나비와 새가 드나든 누정은 그 자체가 이미 자연인 거죠. 들어가려면 물이 떨어져. 물이 떨어진 형국이 방아전의 형국이야. 구름을 봐. 왜 그러냐? 천상 시인입니다. 여기서도 시를 보고 있네요. 물레방아다 그 말이야. 자연 속에 푹 안긴 소세원은 그 자체가 시가 됩니다. 소세원을 찾은 수많은 선비들이 그 풍광을 노래했는데요. 양산보의 사돈 김인우도 그중 한 사람이죠. 48개의 식구 하나하나에서 김인우가 소세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깊이가 느껴집니다. 시대는 어디야? 연못에 가면 이제 단고 하한 발심난고 신선한 세계는 어찌하여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한탄하랴 그 말이. 원래 시 자체는 기본적으로 욕심 있으면 어떤 욕심은 절대 못 쓰거든요. 텅 비우지 않으면 사물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내가 비워놔야 사물이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텅 비우고 그다음에 열렸다는 거. 내가 텅 비우면 열리게 돼요. 열리게 되는데 와서 그래야 나비도 들어오고 아까 바람 소리 들어오지. 내가 이게 물질로 꽉 찼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수백 년 세월을 아는 기와 하늘로 쭉 뻗은 나무. 비온 뒤 하늘처럼 자신을 비워낸 자리는 시 한 수가 다가옵니다. 소세 대숲에 드는 소설바람 무엇을 마구 씻는가 했더니 한물이 어목눈이가 반짝반짝 날아오른다. 소세 서린물 스치는 소리. 무엇을 마구 씻는가 했더니 몇 마리 빙어들이 내장까지 환하다. 자미에서 적송으로 낙엽 따라 침엽 따라 괴목에서 우동으로 다람쥐랑 동고비 따라 빛나는 바람과 맑은 달이 비점 주복을 다스리면 오늘은 상강 저 진갈매빛 한천길엔 소세 씻고 씻기는 기러기며와 소세 씻고 씻기는 푸른 정신뿐. 나 본래 가진 것 없어 버릴 것도 없나니 나 여기 와서는 바람 들어 쇠락청청. 나 여기 와서는 달빛 들어 휘영청청. 시는 가사 문학으로 꽃을 피웁니다. 남도의 흥취가 묻어나는 곳마다 누정이 소박하게 자리를 잡고 선비들의 모임 장소가 됐습니다. 한벽당은 성강 정철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 공부하던 곳이라네요. 광주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시경정이 자리합니다. 빼어난 경치에 반해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시경정에서 정철은 자연에 묻혀 사는 산중 생활을 노래했는데요. 바로 성산별곡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곱게 뻗은 곳에 송강 정철도 누정을 세웠습니다. 나의 쉰에 벼슬에서 잠시 물러나 송강정에 머물렀는데요. 이곳에서 가사문학의 백미,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완성합니다. 가사문학이 누정과 연관해서 중요한 것은 그 누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사 작품들의 내용적인 유형들을 거의 최초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지역 누정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가사는 여기에 자기의 생각이 깊게 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일필휘지로 써 나갈 수 있는 장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만의 혼자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곳에서 자기 생각을 천천히 정리해 가면서 치밀하게 써 나가야 되는 그런 장르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가사는 장소가 더더군다나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장소의 역할을 이 지역에서는 누정이 했다는 이야기죠. 정자가 담당했다는 이야기죠. 추월상과 담양의 너른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누정에서 가사문학이 시작됐습니다. 면왕정가의 주인공 성순의 면왕정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보자면 안면은 저쪽 평야가 보이는 쪽이겠죠. 산을 바라보진 않고. 근데 면왕정은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왕정가에서 나오는 저 무등산 한할기 매이 하는 이런 풍경들은 면왕정 뒤편에서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먼저 저기 아래쪽을 굽어보는 거죠. 그게 면이에요. 그리고 다시 굽어본 풍경들을 딱 훑은 다음에 이제 고개는 이제 다시 시선은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우러러 보는 것이 앙이죠. 근데 면앙의 의미가 그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아래도 볼 수 있고 위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분이 갖고 있던 어떤 호연지기가 그대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건 땅이건 가운데 있는 데가 모두 안아버리고 싶다, 담아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호연한 기질, 호방한 기질을 표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호방한 주인을 닮은 면왕정가. 면왕정가에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한 세상을 초탈한 자연인의 경지만이 엿보이죠. 송순의 높은 학식과 인품은 후배 선비들의 본보기였습니다. 자연히 면왕정은 그들이 시와 글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나눈 여러 가지 어떤 담론적인 얘기들이 과연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는가? 그들은 또 왜 이곳에서 훌라비가 날아들듯이 이곳에 계속 모아들었는가? 그리고 어떤 흡인력이 있어서 이 조그마한 공간, 초라한 공간에 그렇게 많은 당대의 내노란 학자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모아졌는가? 누정은 마루 위에 하늘과 땅, 사람을 얹었습니다. 선비는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를 후대에 남깁니다. 경북 안동의 군자마을.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는 누정을 한데 모아놓은 누정마을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진 날, 누정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요. 옛 선비들이 학문을 닫고 시를 나누던 장소가 500여 년이 지난 후 학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아주 베스트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축은 사용자의 그 욕구와 철학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할 공간을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물론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완성이 됐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후대에서 전문가들이 이 건축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관광지화되고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의 그 삶의 철학과 그 생활이 반영이 됐다고 봤을 때, 현대에서도 요구되어지는 디자이너의 자기 철학, 그것의 표현이라는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디자인이
디자이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남의 누정은 마을 경관이 시원하게 보이는 도드라진 곳에 위치합니다. 산세가 빼어난 경치 좋은 곳에 있는 호남과는 조금 다르죠. 낮은 주춧돌 위에 얹은 나군정. 탁 트인 곳에 수더분하게 앉은 마루가 정겹습니다. 널찍한 마루 옆 글방에서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영남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강학, 즉 공부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자가 건축이 되었다면 호남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배지로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은거라던가 혹은 자신의 어떤 풍류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자가 건축이 되었던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영남 지방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위한 방이라던가 기거하기 위한 어떤 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보다 좀 폐쇄적인 공간 구성이 형성이 되었다면 호남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이렇게 자유로운 그러한 평면 구성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개방적인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어요. 소담하게 낮은 담 너머로 나비와 꽃을 반기는 것. 누정 안에 머물면 누구나 옛 선비가 됩니다. 인생을 논하고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철학자가 됩니다. 뭐야? 저 카메라 저 뒤쪽으로 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선사시대, 바위에 새긴 그림, 암각화로 유명한 울산 방구대. 이곳에도 아담한 누정이 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마당 안이 북적입니다. 집청정은 경주 최씨 문중의 정자인데요. 몇 해 전부터 일반에게 개방했습니다. 안주인 은혜 씨는 다도 체험 준비에 한창이고 몰라? 대나무 갖고 뭐 하는 거? 아빠가 말하는데 인간이 기본이 뭐 예의라나 그래가지고 뭐 그게 다도가 인간이 양지 바른 마당 한편은 이미 개구쟁이들이 진을 치고 앉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온 주인 원석 씨. 옛집일수록 사람의 온기가 배어야 빛이 난다는 믿음 때문이었답니다. 편안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인사합시다. 이제 팔을 벌려서 자 한복을 곱게 입은 녀석들. 안주인의 설명에 고분고분 따라하는 걸 보니 제법이네요. 단맛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떫은 차맛이 얼마나 맞을까요? 주인 부부가 집청정에 들어온 지 10여 년. 그 사이 세간이 조금 늘었을 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도록 옛 방식 그대로를 고집합니다.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사실은 회사 생활하면서도 많은 걸 생각을 했는데 그 현실 속에만 좁은 공간 속에만 사니까 세상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넓고 정말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만난 사람들, 뭐 지인들도 있고 여러 정말 많은 분류층을 만났어요. 그게 너무 즐거워요. 잘 먹나? 누정에서 생활은 낯선 사람들과 만남의 연속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임꺽정이가 떴던 가시. 궂은 날씨를 피해 집청정에 자리를 폈습니다. 단출한 밥상이지만 맛만은 어떤 성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년을 맞이하고 이제 노후를 보내면서 이렇게 뒤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볼 때 참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구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인데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반구대에 와가지고 같이 이슬길을 걸으면서
또 자연에 묻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좋고 또 홀가분한 생각도 들고. 인생의 황혼.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린 지난 세월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늦은 밤, 집청정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울산의 시인들이 간단한 모임을 가졌는데요. 어두운 잔불 아래서도 웃음꽃은 피어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술 한잔 먹고 막 미친 듯이 막 서로 이야기하고 해야지. 만남은 늘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어딘가 낯이 익다 했더니 소설가 한수산 씨입니다. 옛날에 문인이 바로 시인이고 묵객이고 그런 거라. 서예 잘해야 되고 글 잘 지어야 되고 이 옛날에 선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기분으로 살아요. 이런 데 오면 유난히 와, 내 집에 왔다. 아, 고향에 온 것 같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옛 것을 숨 쉴 수 있다. 여기 오면. 바로 옛날에 내가 사는 것 같아. 여기 뭐 담뱃대 쭉 들이고 여기 툭 앉아 있잖아, 보통. 그치? 이 뒤쪽이 아니고 이 앞쪽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라. 진짜 산이 뱅 돌아가지고 여기가 딱. 비는 밤이 깊도록 내려 350년 된 누정을 촉촉히 적십니다. 그래 빨리 가려고. 그럼 떠나왔는데 다들 가셔서 오전에 또 차가 있으면은 일찍 또 밤에니까 나는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한번 갑시다. 그래 그럼 지금 오랜만에 만난 벗들의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글쟁이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만 해도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정에서의 하룻밤이 못내 아쉽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공업도시 샌안토니오.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든 수로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고 샌안토니오는 아메리카의 베니스로 불립니다. 야생 동식물의 놀이터 덴만공원. 도심과 가까워서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즐겨 찾는데요. 이곳에 작년 한국의 누정이 섰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누정, 소세원을 본딴 광주의 정자는 미국인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건물입니다. First impression was like, what in the world? Why is that? Where'd that come from? Because like I said, I saw this little park. We pulled in here. First impression was, what in the world? But as I got closer to it, I realized that it was real beautiful, and it just kind of makes us come back more and more because of how relaxed we feel in this environment. So I don't really know what it's for, but it just makes me want to go up there and maybe have a picnic, or it makes the place seem a little more peaceful. Like when you get in closer, like you see it, it's like, oh wow, it just kind of makes this place sound really serene and really peaceful, and it's like, it's just, I don't know, I think it makes it look really cool. 미국에서 한국의 전통 누정이 있는 곳은 샌안토니오뿐이라는데요. Well, I think it was just a gift, obviously, from the people of the city, and they wanted to have something there that they could provide to us as a gift that we could become closer and better friends. 지금은 공원의 명소가 됐지만 짓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The traditional Korean structure is much different from the way we construct here, and our codes don't reflect that. So there was some difficulty with helping the permitting agency understand that yes, this building is stable. 2010년 10월 덴만공원의 상징으로 한국의 누정이 세워졌습니다.
The Honorable Consul General Cho. 누정 건축은 건축 자체도 그렇지만 만드는 과정도 시민들에게 관심거리였습니다. I think it's marvelous. I watched it being built, and I was really impressed with the care the people took in putting it all together, assembling it without a nail, and then when they had it assembled, painting it by hand. I think it's beautiful to see the construction. 단청 작업은 한국에서 건너간 전문 기술자들이 맡았고, 기둥에 칠을 하고 원하는 문양을 뜨고 다시 문양에 색칠하기를 수차례 반복. 물론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만 진행됐습니다. 한국적인 문양의 단아한 오방색, 단청이 완성되는 순간 한 달 이상 계속된 장인들의 솜씨와 끈기에 미국인들은 감탄했습니다. 인위를 거부한 자연 친화적인 누정 건축 방식은 전문가들의 눈에도 신기했습니다. Even more amazing, I think, to me is how much just gravity and weight played in sitting this building down on its foundations. In the roof structure, the curvature of the roof is formed not by the beams below, but by the mud and stone that's in the top of the roof structure and that's sitting down on top of the beams. And then again, that weight is transferred down through the columns, and just the sheer amount of weight and gravity down onto those stone foundations transferred into the concrete is what holds that building in place. And this, of course, to us is just inconceivable. We're used to everything being tied together with steel and fasteners. 공원 한쪽에 있는 하얀 건물은 손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서양식 누정쯤 됩니다. 닫히고 채워진 서양식 건물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열리고 텅 빈 공간인 누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Western elite people, wealthy, powerful people, their lives were centered on property, and the property was to be defended. So if you saw a structure for the place where they lived would have been a mansion. It would have had walls and protective enclosures that would have kept people out. In Korea, the organization was different. Of course, they're interested in land and property, but their structures are open and let people in. So in this way, it's a more welcoming kind of architecture than the Western architecture, which has stone walls. In the Western tradition, that you would be walking towards a building right, in the center, from the front, walking up. But like in this building too, that in order to get to that building, you are not necessarily walking directly in one line to the building, right? That you will be walking along the water, making the curve, so that the sort of sense of this continuity, or like I said, the sort of blurring of the boundary is what sort of fascinates the contemporary architects who want to learn the sort of meaning and the effect of the traditional building like this. 공터에 누정 하나 얹었을 뿐인데 시민들의 나들이 코스도 달라졌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볼수록 끌리는 누정의 매력을 이 도시 시민들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광주의 누정을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누정이 세워지면서 한국인으로 자부심도 커졌다는데요. 누정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고달픈 타국살이에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팔각정 나오게.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니까 너무 참 너무너무 정말 반갑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고국이 그립고 또 이렇게 정자에 와 보니까 또 한국 온 것 같이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또 설레는 마음. 먹고 살기 위해 찾은 미국.
지난 세월 참 많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자리도 잡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면 64년도에 왔지. 뉴욕 박람회 때. 제가 오늘 2년. 이제는 추억이 돼서 웃으며 나눌 수 있는 옛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다 큰 딸이 둘이 있는데 이곳에 와서 결혼식을 꼭 시키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민 1세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의 어떤 그 정통적인 그런 그 혼례식을 또 이렇게 보고 싶어 보고 또 그런 걸 이렇게 갈구하게 되죠. 물론 저 애가 지금 뭐 다른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또 한국에 피가 흐르고 얼이 흐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아마 저뿐이 아닌 이곳에 있는 많은 교포들이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한국인으로 남고 싶은 마음, 누정은 두고 온 고향과 그리운 이에게 닿는 통로입니다. 볕 좋은 날 오후,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부부가 누정을 찾았습니다. 훗날 어른이 된 미국인 꼬마는 광주의 정자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부모님과 즐겨 찾았던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놀이터로 추억할지 모릅니다. 선산 유씨종가에 종친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월 무자사 초일일 무자 21세 손병목 조선 중기 대표적인 유학자 미암 유희춘 일가의 시제입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높다란 구릉지에 팔짝 지붕이 멋스러운 영계정이 있습니다. 미암 유희춘이 세운 누정인데요. 철인 정치가로서 활약을 했다가 그래 말년에 이제 너무 나이가 70이 다 가까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관직 생활을 더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당신한테 맡겨진 과업이 정말 사설을 우리말로 옮기고 잘 제대로 이렇게 토시를 달고 이 작업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공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번잡한 서울 벼슬자리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우리 고향에 내려와서 했는데 바로 그 연계정이 있었던 곳이 당신 처갓집이죠. 고향을 지키는 후손은 오늘도 누정을 오릅니다. 영계정은 임진왜란 때 소실 후 몇 차례 중건했습니다. 미암 선생 살아생전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던 영계정의 옛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미암 일기에 보면은 이제 미암의 여러 가지 찾아오는 지인들이라든지 또는 같은 지역의 사대부들하고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담화도 하고 담론도 하면서 지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좀 재현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영계정을 보수 복원하고 또 그렇게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미암 유희춘을 기리는 복원 작업에 정부 지원도 받았습니다. 미암의 글을 모은 미암집 보존 처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목판 유물 끝부분을 조금 잘라내네요. 이게 만약에 망가지거나 그러면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나무로 해야 되니까 결국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런 나무를 썼다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자연환경 같은 걸 알 수 있고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평생을 관직에서 보낸 미암의 일기는 그 자체가 역사 기록서입니다. 미암 일기는 우리나라 이제 그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거거든요. 선조실록의 기초 자료가 되어 있고 선조 초년의 모든 기록들이 임진왜란으로 다 불타고 없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 그
정치라든지 사회 경제에 관한 풍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미야밀기거든요. 7일, 아니요, 지금 18일, 19, 20, 21일, 하루도 안 빠져. 중앙의 학자에서 지방의 현감까지 미야밀기에 나오는 인물만 1200여 명. 폭넓은 인맥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인 선비들이 대부분이 아무 할 일 없이 정말로 누정에 앉아서 시나 짓고 풍요를 즐겼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시국에 대한 담론을 많이 주고받게 되고 때로는 상소를 올리기도 되고 물론 서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가. 그래서 하나의 지역, 하나의 세력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등산에서 뻗은 물줄기가 콸콸 흐르는 자리에 풍암정이 있습니다. 풍암정은 의병장 김덕보가 억울하게 처형된 형을 생각하며 세웠습니다. 풍암정에도 선비들이 모여 시를 읊고 사색하며 어지러운 시대를 걱정했습니다. 그 흔적 중에 재봉 고경명도 보입니다. 자기 홀로 착하자고 하는데 머물지 않고 남과 더불어서 착한 세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서로 책선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꾸짖고 권면해서 선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책선 공간, 그러니까 수양 공간이면서 동시에 소통 공간이고 또 그래서 다 같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좋은 세상을 찾아 나서는 그런 어떤 능히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어떤 희망 공간이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와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선비 5명을 모신 사당 포충사. 고경명은 나이 60에 의병장으로 나섰습니다. 존경하던 어른이 전투에 앞장서자 구름처럼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말 위에서 의병을 모으기 위해 쓴 글 마상경문은 최치원의 황소경문, 제갈공명의 출사표와 함께 3대 경문에 속합니다. 노비들도 주인 고경명을 따라 전투에 참가해서 죽음을 함께했습니다. 오죽하면 도망가면 살 것을 저런 노복들까지도 따라가서 함께 주인과 죽을 정도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글만 읽지 않고 언제나 국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자면 그분들이 앞에 놓은 술잔 속에도 적어도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애정이 담긴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분들이 말하자면 광주 인근에 소위 말해서 누적 문화를 꽃피운 분들이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경명의 선비 정신은 후대에 전해집니다. 일제시대 의병을 이끈 것도 고경명의 후손들. 전 재산을 의병 활동에 내놓은 일화도 유명하죠. 아이들의 영어 읽는 소리가 경쾌한데요. 창평초등학교의 전신도 고경명 일가에서 시작됩니다. 호남 최초의 근대식 학교 창흥의숙은 구한말 교장각의 책임자를 지냈던 고종주가 세웠습니다. 창흥의숙 설립 80여 년, 호남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 한국 근현대사를 빛낸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정월초하로부터 동지까지, 금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상의 모든 생활을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생활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말하고 표현하는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그렇게 값싸고 그렇게 호화롭고
어떤 현세적 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가치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농축된 공간이 결국은 정자인 것이죠. 길 위에서 사방이 탁 트이고 텅 빈 높다란 누정을 만납니다. 탁 트여서 누구나 들어와 교감할 수 있습니다. 텅 비어서 소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냅니다. 높다란 데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정은 빛바랜 전통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오래된 미래입니다.